제가 이 대답을 제 생각대로 해버리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주목되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일 미국식으로 개방체제가 돼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는 이미 이 뭐 지사급 인물들은 이미 추구를 했고 예. 그 야권에서 1등 문재인, 2등 안철수였는데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따돌렸어요. 예. 그 이제 문재인 후보만 남은 꼴인데 그 반기문은 어떻든 여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 남은 형국인데 이것도 어쩌면 추월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했냐? 이걸 네. 생각해 보면 돼요. 이재명 시장은 직정 경영하는 성격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 전 친하지 않는데 딱 한 번 만나본 일이 있어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네네. 직정 경영. 내가 생각하는 바를 거침없이 네. 행동하고 말하는데 거기에 논리가 깔려 있어. 그냥 함부로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게 아니고 그 뭐 또 이 얘기 좀 거시기한데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자기 한 말에 앞뒤 논리가 딱 서 있어요. 처음부터 하야 탄핵 주장을 했다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체화된 생각에서 그냥 그대로 직정 경영을 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이쪽에 비전문가거든. 그걸 못하고 남이 써준 걸 보통 읽는데 남이 써준 걸 아무리 열심히 외웠다 하더라도 직정 경향으로 순발력 있게 나오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어쩌면 제 예견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규정을 모르겠는데 저도 뭐 새누리당 비슷할 거예요. 뭐 당심 50, 민심 50 이러다가 예. 결국 당권 진 쪽도 유리하게 돼 있다. 그것만 다 없애버린다면 네. 야권의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수도 있다. 네. 졸지 이재명 후보가 예. 내 말 듣고 너무 용기 백배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조금 괜찮게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졸지에 이제 물론 이 경우에 예. 결정적 실수가 있거나 결함 있는 게 네. 발견되지 않는 한 전제를 붙여야 돼요. 예, 네. 예. 안철수 의원은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박해졌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아니, 왜 어떤 안철수 의원이 주요 인물로 계속 떠오르니까 네. 예. 내 주관을 얘기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지지율이 폭등을 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이다는 주식이 될 수 없다. 나처럼 든든한 고구마가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누가 사이다인지 누가 고구마인지 모르겠어. 이재명 시장도 수트분하게 고구마형으로 생겼잖아요. 관상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뭐 나 잘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평가를 주관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전국에서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치권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욕심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이른바 잠룡 후보들이 이 대선 국면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 맞춰서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든 좀 조급하지요. 조급해. 특히 정치인들은 조급하지요. 예. 인기의 연련회가 순간순간 인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조급적을 내서 그런데 그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인기를 염두에 둔 것 같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뚜벅뚜벅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관성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 30대의 폭발적 지지를 획득한 것은 당연하다. 안철수 의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이게 구현하겠다고 하는 같은 20, 30대 지지와 그 주목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이 갈림길을 그냥 갈라놔 버렸죠. 아, 이건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후보가 조급증을 내면 더더구나 이재명 후보에게 뒤질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보기 전혀 조급증을 내지 않는 것 같아. 느긋하게. 그 이번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64년생이고 하니까 아주 나이도 젊고 그 이런 마음이니까 뚜벅뚜벅 간단 말이죠.
네. 조급한 건 나머지 사람들이 조급하지. 그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정국에서 오히려 높은 고지에 올라설 것이다.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 시장의 부강 그러니까 요인을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다면 촛불 네. 민심의 핵심의 그 방향, 예. 그 촛불 민심이 왜 발동됐고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미처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시민혁명이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시민혁명이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존 체제 질서 중에 썩고 병든 거 이걸 몽땅 갈아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퇴진이 아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고 그 점은 새누리당 쪽 후보가 누가 될지 몰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무당파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예. 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런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 촛불 민심에 누가 가장 근접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개혁적 공약가를 내놓고 그 실천 의지와 능력이 누가 가장 출중한가. 이게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내가 생각하는 바를 거침없이 네. 행동하고 말하는데 거기에 논리가 깔려 있어. 그냥 함부로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게 아니고 그 뭐 또 이 얘기 하니까 좀 거시기 한데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에 앞뒤 논리가 딱 서 있어요. 처음부터 하야 탄핵 주장을 했다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체화된 생각에서 그냥 그대로 직정 경영을 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이쪽에 비전문가거든. 그걸 못하고 남이 써준 걸 보통 읽는데 남이 써준 걸 아무리 열심히 외웠다 하더라도 직정 경향으로 순발력 있게 나오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어쩌면 제 예견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규정을 모르겠는데 저도 뭐 새누리당 비슷할 거예요. 뭐 당심 50, 민심 50 이러다가 예. 결국 당권 진 쪽도 유리하게 돼 있다. 그것만 다 없애버린다면 네. 야권의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수도 있다. 네. 졸지 예. 이재명 후보가 예. 내 말 듣고 너무 용기 백배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조금 괜찮게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졸지 물론 이 경우에 예. 결정적 실수가 있거나 결함 있는 게 네. 발견되지 않는 한 전제를 붙여야 돼요. 예. 네. 예. 안철수 의원은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박해졌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아니, 왜 어떤 안철수 의원이 주요 인물로 계속 떠오르니까 네. 예. 내 주관을 얘기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지지율이 폭등을 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이다는 주식이 될 수 없다. 나처럼 든든한 고구마가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누가 사이다인지 누가 고구마인지 모르겠어. 이재명 시장도 수처분하게 고구마형으로 생겼잖아요. 관상이. 그것을 이게 구현하겠다고 하는 같은 20, 30대 지지와 그 주목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이 갈림길을 그냥 갈라놔 버렸죠. 아 이건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후보가 조급증을 내면 더더구나 이재명 후보에게 뒤질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보기 전혀 조급증을 내지 않는 것 같아. 느긋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64년생이고 하니까 아주 나이도 젊고 그 이런 마음이니까 뚜벅뚜벅 간단 말이죠. 네. 조급한 건 나머지 사람들이 조급하지. 그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해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정국에서 오히려 높은 고지에 올라설 것이다.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 시장의 부강 요인을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나 잘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평가를 주관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전국에서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치권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욕심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이른바 잠룡 후보들이 이 대선 국면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 맞춰서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든 좀 조급하지요. 조급해. 특히 정치인들은 조급하지요. 예. 인기에 연련해가 순간순간 인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조급적을 내서 그런데 그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인기를 염두에 둔 것 같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뚜벅뚜벅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관성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 30대의 폭발적 지지를 획득한 것은 당연하다. 안철수 의원은 뭔가 새로운 것. 제가 이 대답을 제 생각대로 해버리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주목되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일 미국식으로 개방체제가 돼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는 이미 이 뭐 지사급 인물들은 이미 추구를 했고 예. 그 야권에서 1등 문재인, 2등 안철수였는데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따돌렸어요. 예. 그 이제 문재인 후보만 남은 꼴인데 그 반기문은 어떻든 여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 남은 형국인데 이것도 어쩌면 추월할 가능성이 있대.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했냐? 이걸 네. 생각해 보면 돼요. 이재명 시장은 직정 경영하는 성격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 전 친하지 않는데 딱 한 번 만나본 일이 있어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네네. 직정 경영,